인천 중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강세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사회 진입, 그리고 자리, 자기개발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꿈드림 센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주세요. 밑에 번호를 띄워 놓을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자랑스러운 우리 중국 꿈드림의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름하여 꿈터뷰! 빠밤! 같이 해주세요. 빠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결국에는 해내고야만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셔보았습니다. 자, 그럼 소개할게요. 송수진 친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2017년쯤인가에 학교를 자퇴하고 꿈드림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 국립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송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수진 친구한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텐데 오늘 함께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학교를 맨 처음 그만두었던 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수진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런 거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현재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한 학교에서 이제 5명까지 공무원 시험을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무원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진학을 하고 나니까 공부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고 조금 이 분야가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돼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걸까? 뭔가 대학을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학교는 이제 취업 위주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학교를 그만둔다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후의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좋은 기억도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힘든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힘들었던 건 학교를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 대한 시선이 이제 바뀌는 게 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자퇴를 하자마자 갑자기 저는 좀 벌써부터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마주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퇴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대학교를 향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만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친구들과의 연락도 아예 다 끊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마음고생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드림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게 된 계기는 어땠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그만두기 전에 2주 동안 그 자퇴를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학교가 연결을 해줘서 상담센터를 다니게 됐어요. 그 상담센터에서 이제 왜 자퇴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상담했던 그 상담센터가 꿈드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꿈드림으로 오게 되었어요. 너무 그때 우리가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꿈드림 센터에 등록을 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 기억나는 건 VR 체험하고 되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던 1박 2일 여행도 있고 그때 한복 입고 다녔던 것도 기억나요. 좋겠다. 선생님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학교 밖으로 나오면 교육 같은 걸 받을 뭔가 음. 기회가 적으니까 음. 이제 꿈드림에서 진로 교육이나 적성 교육 또 경제 교육 같은 것들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 토론 동아리가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 동아리도 만들어서 꿈드림 친구들하고 같이 매주 책을 이제 읽고 대화를 할 그런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건 검정고시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재도 무료로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모든 과목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꿈드림 센터에 매일같이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듣고 또 집에 가서는 그 오늘 배운 거, 그날 배운 거를 4-5시간씩 막 복습하고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좀 무너졌던 제 생활 패턴이라거나 공부 습관 같은 게 그때부터 다시 좀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 이렇게 들어도 엄청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네.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뭔가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기는 했거든요. 뭔가 자신감을 내야 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 또 좋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뭔가 평가가 없잖아요. 점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좀 즐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수진 친구가 한 많은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했던 게 있는데요. 그 공예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예 수업. 네. 그 되게 다양한 공예를 했거든요. 가죽 공예도 하고 막 목공 공예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좋았던 이유가 학교에서는 그런 공예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이런 종류의 미술도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그냥 점수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마음 편히 할 수 있었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그 미술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그 공예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원래 우리 수진 친구는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공예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완전 싫어해요. 뭐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싫었던 게 미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네. 좋아하긴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걸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수진이 친구의 모습이 있기까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그리고 또 목표를 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자퇴를 하고 나서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하거나 내가 뭔가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는 되게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은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니까 나도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고 그냥 좀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학교를 나오면은 뭔가 수능이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도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에 대한 거는 조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게 일본 문학에 그때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일본어 원서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단순히 지금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또 언어를 배워두면 내가 뭐 굶어 죽지는 않겠다. 배워두면 네. 어디서 밥벌어 먹고 살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학원 일본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실행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고 사는데 이렇게 그래 내가 해봐야지 하고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멋진 추진력,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수진 친구가 한 말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되게 선생님 멋있고 선생님도 본받고 싶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어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어요?
일단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일본어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상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이제 좀 더 탄탄하고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대학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어땠어요? 일단 저는 일본 유학 이제 도와주는 학원에 가가지고 일본어와 다른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공부는 그냥 뭐 매일같이 학원 가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한 1년 넘게 그렇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이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일본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들은 베이스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좀 수업을 들어가면 언제나 제가 꼴찌였어요. 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항상 시작을 해서 진짜 많이 좀 불안했거든요. 내가 과연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일본 대학에 합격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사실 반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끌고 나간 거니까 지금 가서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해야지 해가지고 묵묵히 그냥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게 덤덤하게 말을 하지만 1년 넘게 매일 학원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도 끝까지 자기의 목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한 1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해왔던 이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점 그리고 이뤄낸 성과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조금 공부하는 내내 저 대학은 갈 수 없을 거야. 좀 나한테는 꿈으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좀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짜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조금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완전 꿈으로 생각했던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좀 나 자신을 믿어도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자. 조금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신친구의 꿈은 뭐예요? 일단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뭔가 되게 글쓰기나 뭔가 창작 활동 이런 거에 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조금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네. 수진 친구의 꿈을 늘 꿈들이 센터는 응원합니다. 너무 공익 광고 같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자퇴를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사람들의 저에 대한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는 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저 자신을 뭔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좋든 싫든 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는 아무도 저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가 아닌 저 자신의 안에 집중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지 않은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자퇴하고 나서는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시선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퇴해도 쟤는 알아서 잘 사는 애처럼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은 결코 그냥 완벽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게 될 우리 청소년들, 학교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일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신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왔던 이 결과들은 평생 남을 거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신친구의 목표와 꿈도 늘 응원할 거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초대를 할 테니까 나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꿈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또 만나요. 제발.